내가 나태주고요. 그 태권도 하면서 노래 부르는 나태주가 아니고 네. 희생하는 나태주예요. 그냥 노인네들이 나태주 하면 근 나태주를 자꾸 이렇게 써서 그게 내가 소개를 한다면 원조 나태주고 그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나온 나태주예요. 늦게 나온 나태주. 에. 그러면 1971년 등단한 이후에 50년 넘게 시를 쓰고 계신데 선생님에게 시는 어떤 의미인가요? 시는 내가 살기 위한 방편이에요. 원래 시를 쓸 때, 그 16살부터 시를 썼는데 내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어서 인간은 감정으로 사는 게 한 80%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지배하는 요인이 이성적인 요인 20%에다가 80%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주 한 잔에 눈물 난다. 소주 한 잔에 눈물 난다. 그러니까 소주 한 잔 때문에 그 물질로는 아주 작은 거예요. 소주 한 잔이니까. 근데 그 소주 한 잔 때문에 눈물이 난다. 그러니까 감정이 완전히 엉망이 됐다. 슬퍼진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80%가 우리 행복을 좌우하는 요인이 감정이다. 그럴 때 시는 바로 그 감정을 소재로 한 그리고 또 그 자신이 감정을 또 이렇게 다스리거나 유발하거나 도와주거나 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시는 인간은 80% 감정으로 살으니까 나의 감정을 다스려주고 좋게 해주는, 이롭게 해주는 그러한 방편이고 그런 요인이고 그런 일이다. 그럴 때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내가 만약에 시를 안 썼더라면 아주 나쁜 놈이 됐을 거예요. 도둑놈이 됐거나 교도소에 갔거나 어디 사기꾼이 됐거나 더 욕을 먹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내가 감옥에도 가끔 가요. 얘기하러 가는데 감옥에 간다고 그러면 금방의 사람들은 놀래더라고. 근데 감옥에 가는 것도 난 자주 가요. 더 큰 감옥도 가고 작은 감옥 가는데 가보면 놀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잘생겼다. 아, 너무 눈빛이 맑고 착하다. 그래요? 왜 왔었겠어요? 뭔가 감정을 통제를 못해서 온 거야. 회수할 게 없어서. 아니 통제를 못해서 해소보다도 통제를 못해서 감정을 그러니까 잠시 훔치고 싶은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서 훔쳤고 작은 일이 자꾸 커지는 거고 주먹질하고 싶은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서 주먹질해서 깡패가 된 거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 바늘 도둑할 때 그때 그 감정을 통제를 못해서 소도둑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 놀래.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얼굴이 순하고 눈빛이 맑은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데 나는 나도 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그 자리가 아니고 이렇게 서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이유가 뭘까? 시 때문에 그렇다. 나는 시를 안 썼으면 이혼도 했을 것이고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20대에 등단해서 지금 70대가 됐는데 그 사이 시를 쓰는데 목표나 삶의 목표에 있어서 바뀐 게 있나요? 시를 쓰는데 목표는 바뀌었죠. 젊었을 때는 유명해지고 싶고 알려지고 싶고 내가 성장하고 싶었고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시를 쓰고 싶었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 샘물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샘물의식이라는 것은 내 안에 들어있는 어떤 에너지 이미 내장된 내 에너지를 갖고 퍼내는 식이야.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식이야.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막 성장하고 그렇게 약간 서툴죠. 그래서 그때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특수성이 아주 강한 거야. 나에 대해서 나타내는 나를 표현하는 특성이 아주 강해. 근데 이제 조금 지나서 나이가 먹고 경륜 그럴 때 이제 좀 이렇게 늘어나면 저수지 시기가 와요. 이런 건 책에도 없는 얘기인데 남의 물을 받아서 이제 좀 그 물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샘물이 안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안에 샘물이 있어야 돼요. 그 샘물이 없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샘물을 품은 저수지야. 샘도 있고 저수지도 있어요. 그래서 샘에서 나오는 것은 꼭은 아니지만은 개별성, 특수성이라고 봐요. 나의 특성, 개성. 그리고 저수지, 다른 사람한테 들어온 그런 물을 어떤 정서적인 요인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느꼈던 걸 내가 받아서
같이 공감해주는 이런 것들은 저수지라고 그래. 그래서 그때 그 저수지물이 뭘 나타내냐면 보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면은 나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정도는 한 10년 정도는 15년 정도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은 20년, 15년, 10년 이렇게 했잖아. 근데 정확하진 않지만은 샘물의 시기라고 봐야 돼. 그래서 내 개성, 내 에너지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서보고 싶은 나는 나다 이런 거를 해보고 싶었던 시기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으면서 조금 사회적인 여건이나 역할이 좀 여러 가지가 생기고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뭐 직장에 이제 조금 중간 간부가 되고 사회적인 활동의 일원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수지의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보편성.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 그래서 지금 현재 나한테는 너와 내가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뀌었죠. 시가 바뀌었죠. 삶의 목표가 젊은 시절 그러니까 문단에 나와서 이제 50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는가 비슷한데 전반기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었어요. 내가 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내가 유명해지고 그렇게 하고 지금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살지. 그렇지만은 가능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죽은 다음에 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많은 좋은 것을 다 내놨다고 볼 수 없지만은 많이 내놓고 간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많이 내놓고 간 사람이다. 글이든 가지고 있어봐야 돈이든 글이든 재산이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가는 거야. 밥을 지금 한 그릇 꽉 먹었어. 근데 밥을 또 먹으라고 하면 그건 벌이야. 네. 인간은 하루에 3끼 밥 이상 못 먹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인간은 나이가 이제 들어서 죽을 때 아무리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없죠. 나는 죽은 사람이 이렇게 장례식장에도 가봐. 그럼 거기에 뭐가 올라가는 거를 봐요. 집문서 올라가냐? 아니요. 통장 올라가냐? 아니요. 금반지나 금 목걸이 올라가냐? 아니요. 안 올라가지. 안 올라가요. 그럼 뭐가 올라가냐 보면 참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훈장 올라가. 그리고 책 올라가. 그런 것도 올라가. 그 훈장하고 책이 말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아주 형편없는 거야. 아주 필요가 없는 거라고. 요즘 아파트 때문에 난리 나는데 아파트 쫙 지탱에다 그냥 집어넣어서 먼지 쓰고 있어야 될 건데 그게 올라가더라고. 그렇다면 나에게 귀중한 건 뭐냐? 내가 살아있을 때 귀중한 거고 죽은 다음에는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도 귀중한 것을 위해 살고 싶어. 그래서 시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처음에는 어쩌다가 시를 쓰게 됐나요? 16살 때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가지고 편지 쓰다가 시를 썼어. 근데 이것도 답이야. 시는 연애 편지다라는 얘기야. 연애 편지다. 그냥 쌍소리가 아니야. 연애 편지 쓰듯 시를 써야 된다는 내 얘기야. 연애 편지의 소재가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 좋은 마음, 좋아하는 마음, 울렁이는 마음, 아름다운 마음. 연애 편지를 어떻게 써? 이 일을 할 때 what, 그 how가 있을 때 what, 무엇을 사랑하는 마음, 예쁜 마음, 울렁이는 마음, 좋은 마음을 how, 어떻게 정성스럽게 예쁘게 깨끗하게 저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시가 그렇게 써야지 된다는 거야. 그게 난 16살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나한테 시 쓰는 것은 연애 편지 쓰는 거예요. 원래는 성함이 나성자 훈자. 아니야, 나수웅이야. 나수웅이고 그 인터넷에 잘못 나온 거고. 네. 그거 저 뭐지? 그저 뉴스 브리핑에 나온 거다. 그 네. 잘못 얘기해. 나수웅이야. 수웅. 그 발음을 잘못 해서 들은 거야. 수웅. 그 일본 이름이야. 빼낼 숫자 수코동자인데 히데오. 내가 일본 그 태방되기 바로 직전 45년 3월 16일에 내가 태어났으니까 8월 15일에 광복이 됐으니까 내가 태어나고 몇 달 지나서 이제 광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일본식으로 이름을 진 거예요. 빼낼 숫자, 수미양가의 숫자에다 수코동자. 일본 인간들이 웅자하고 랑자를 많이 써요. 남자 이름은. 여자는 자자 많이 쓰고.
그래서 그 수웅이야.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갔어. 아. 그래서 이제 수웅 그랬어요. 그 지금 성함 바꾸신 거는 그 이후에. 별거 아니야. 그건 우리 아버지가 일본 이름을 바꾸자고 해서 바꾼 거야. 아. 어? 그래서 돌림으로 태주라고 주자 돌림으로. 그 태권 하는 나태주도 나하고 같은 주자 돌림이야. 아. 동생이야. 집안 동생이야. 이름이 같아서 그렇지. 그러면 거의 50년 이상 시를 쓰셨는데 고수의 경지에 이르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경지에 이르렀다는 걸 어떻게 알아. 그거는 죽은 다음에 평론가들이 평가하고 독자들이 평가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나 나는 그것도 골치 아프다. 말이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이 시를 쓰는 대로는 쓰지 않아. 내 시는 전혀 다른 사람하고 달라. 맞아요. 왜 다르냐면 다른 사람 시는 그것에 대하여 썼어. 그래서 나는 그것 자체를 쓰고 싶어. 그리고 그것이 되도록 쓰고 싶어요. 봐라. 그것에 대하여서라면요. 자꾸 레토릭이 수사가 들어가고 자꾸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렇게 스케치하고 묘사하고 자꾸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근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것 자체를 쓰고 싶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 자체. 마지막 알덩어리. 그냥 껍데기 없이 자꾸 포장을 해. 자꾸 예쁘게. 자꾸 포장을 해.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음식을 할 때 자꾸 조미료를 넣는다는 그런 얘기야. 예? 자꾸 그래서 음식이 갖고 있는 재료의 진료의 본래의 맛. 그것을 자꾸 가리는 거예요. 음식 할 때 제일 안 좋은 조미료가 뭐냐면 설탕이에요. 아. 설탕을 넣으면 짠 것이 안 짜져요. 어? 엄마들은 안 할 거야. 짜다 하면은 그때 급하면 설탕 집어넣으면 짠. 왜 그러냐면 코팅이 되는 거야. 그 짠 맛에 코팅이 되는 거야. 짠 맛을 싹 덮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안 짠 게 아니에요. 느끼지만 못할 거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오늘날 시인들이 자꾸 설탕을 넣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꾸 그걸 고다이 설탕을 자꾸 넣는 거야. 근데 먹어도 사람들이 안정이 안 되고 물을 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 자체를 써야 된다. 이게 내 생각이야. 그것 자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시를 읽으면 그것 자체가 되는 거야. 내가 슬퍼. 그러면 시를 딱 읽으면 내가 딱 시를 읽으면 내가 슬퍼지는 거야. 어? 독자가. 읽으면 그냥 바로 슬퍼지는 거야. 어떤 따뜻한 위로 이런 거 받을 있다 그러면 그 시를 읽으면 바로 내가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마크 로스코라고 하는 미국 화가한테서 나온 얘기야. 그러니까 공부 좀 해야 된다. 시인들도 공부를 해야지 무슨 공부를 하냐면 책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고 혼자서 생각하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 책은담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홍자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그 위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왜 유자서만 읽고 무자서는 읽지 않을까? 사람들은 왜 유자서, 글씨로 되어 있는 책만 읽고 글씨가 없는 책을 읽지 않을까? 글씨 없는 책은 인생 자체고 자연, 세상 그 자체예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다른 사람처럼 시는 안 쓰고 싶어요. 왜냐면 많이 썼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저런 애들도 알아듣는 시를 쓰고 싶어요. 바로. 근데 그 알아듣는 시가 노인들도 알아듣는 시거든. 그래서 그 얘기가 내 얘기가 아니야. 괴테가 말했어. 내가 진짜 좋은 시라고 말하진 않지만 좋은 시란 어떤 시냐. 어린이에겐 노래가 되고 청년에겐 철학이 되고 노인에게는 인생이 되는 시다. 하나의 시가. 괴테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의 시가 이렇게 그 적용 범위가 세대 간에 그걸 다 뛰어넘어서 어린이, 청년, 노년까지 다 이렇게 유익한. 그래서 나는 결론, 시는 유익해야 된다. 시로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을 텐데 지금 그 성공의 몇 % 정도 이루어졌나요? 이런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본래 평가라는 것은 자체 평가도 있지만 정확한 평가는
난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은 자기 한 언어라는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발견하는 거야. 오, 발견하는 거야. 그 시각. 언어는 아주 낡은 거야. 어머니라는 말이 그게 새로운 말이 아니야. 어머니라는 말은 뭐 며칠 전에 써봤겠지. 응? 새롭지 않지. 영어로도 마더도 새로운 말이 아니야. 근데 인생 속에서 자기 인생 속에서 발견해서 그걸 언어로 바꾸면 새로운 것이다. 자, 새로운 건 뭐냐? 발견하면 새로운 거. 근데 발견이 또 뭐냐? 발견은 이미 있었던 거야. 찾아낸다고 생각하면 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오만한 거야. 나는 만들어낸다. 그건 아주 오만방자하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찾아낸다. 지금 그 원소가 105개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해. 앞으로 세계가 더 발견되면 지구 인류가 망한다. 그 왜냐면 그게 108이라는 게 나와. 그래서 부처님의 108번 애가 그냥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그 108번 애라는 것이 원소 수하고 같다 이게. 지금 현재 발견된 원소가 105개. 근데 이제 아직 3개가 남았다는 거야. 어딘가 숨어 있다는 거야. 그것처럼 인생 속에서 시인은 자기 인생 속에서 이미 있었던 것 중에서 몰랐던 것 중에서 숨어있던 것 중에서 잘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찾아내서 언어로 바꿔서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거야. 당신 속에서 인생 속에도 찾아봐. 네. 바로 내가 찾은 건 이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그래 맞아.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내가 찾은 거야. 응? 다 아는 거지. 저녁 때 어디 갈 거야? 저는 집으로 가죠. 나도 갈 거야. 근데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내가 행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외로울 때 혼자서 불러야 되는 내가 찾아낸 거야. 새 항목을 찾아서 묶어서 요것이 행복이다라고 해서 돌려준 거예요. 그 인생 속에서 이미 있었던 것인데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것인데 찾아내지만 못했을 뿐이야. 응? 너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찾아서 내가 말로 아주 간단하고 예쁘고 좀 정제된 쉽게 말하면 뭐 단아한 말로 하여튼 좋은 말로 묶어서 이제 딱 주어서 이 선물이 될 때 그게 시예요. 그것이 새로운 거예요. 그런 것이 한자로 말하면 온고지신이라는 말을 또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새로운 건 없어요. 그건 성경에도 나와. 성경에도 그 전도서라는 글에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어제 있던 것이 오늘에 있겠고 오늘에 있었던 것이 내일에 있을지니 무엇을 햇빛 아래 새로운 것이라고 하랴. 이게 솔로몬 왕의 고백이에요. 시에 너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가는데 너는 누구인가요? 너는 뭐 너지. 이 세상은 두 분야로 두 부분으로 나눠졌어요. 나하고 너. 그 중요한 말인데 그리고 이 시에는요 나를 생략하지 않아도 시의 기본 문장은 나예요. 학교에 갔었다. 밥을 먹을 때 그 앞에 생략돼 있어요. 내가, 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렇게 이제 나는 이제 생략이 돼 있는데 실었을 때 이제 처음 실었을 때 조심하거나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고 또 사실 그걸 건너갔어요. 사람들이 시 쓰는 사람들이 나라는 말을 쓰고 나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 표현할 때도 사랑이라는 말을 안 하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해. 네? 사랑하는 걸 사랑한다라고 쓰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해. 동주라는 영화도 보면은 거기 뭐 예진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몽규하고 이동주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둘이가 이제 고향에 갈 필요가 있어. 서울을 떠났을 때 그 예진이라는 여자가 나 몽규는 안 기다릴게 그러나 동주는 기다릴게 이렇게 하거든. 그 뭐냐면 선택한 거야. 벌써 사랑한다는 말 안 하는데 기다린다는 말이 엄청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싫었을 때는 중요한 것이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고 사랑한다는 그걸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시의 기본적인 문장은 나의 일이다. 그냥 가장 시는 주관적인 문장이에요. 다 처음부터까지 다 주관적.
근데 이제 그 주간, 나,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것은 너예요. 그래서 그대, 너, 나도 처음에는 당신, 그대 이렇게 썼어요. 말하자면 옛날 글을 쓴 거지. 근데 나이가 지나다 보니까 그냥 급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너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이 세상은 보면은 두 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여자 남자도 있지만은 그 상당히 균형 있게 나눠져 있지. 그러나 안 균형 있게 언밸런스하게 나눠져 있어서 나 하나에다가 모든 너로 돼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에다 모든 너. 그래서 이 내가 모든 너보다도 소중해. 그렇지만은 내가 잘 살고 내가 유지되고 내가 좋아지려면 모든 너한테 내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런 면에서 그 너한테 내가 잘하는 방법으로 너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시에서 너라는 말을 많이 쓰면 독자들은 그게 바로 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꽃을 보다 너를 본다 그러면 그건 내가 한 소리지만 독자들은 딱 볼 때 나를 꽃을 보듯 보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 얘기도 그 간역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손현주가 어떤 역에 갔다 그래. 나는 뉴스를 통해서 그걸 보는데 거기서 또 내 시집을 가져갔다 그래. 꽃을 보듯 너를 본다. 근데 그 같이 간 그 어떤 사람 그러니까 연예인 한 사람이 나태주가 시를 써 그랬대. 그게 아니 그 나태주 아니고 이 시세는 나태주 그랬다니. 어제도 그게 나온 거예요. 어젯밤에 난 안 봤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 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사랑을 두 소재로 씁니다. 사랑을 소재로 쓰는 이유가 뭔가요? 시는 사랑 없이는 쓰지 않는 거예요. 그 시의 원동력이 호기심하고 사랑하고 그리움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나이 먹어서 시를 못 쓰는 거는요. 호기심하고 사랑하고 그리움이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바닥이 난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샘물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샘물이 이제 물줄기가 마른 거예요. 그 샘물에서 나오는 물이 세 가지 요소를 따진다면 사랑하고 그리움하고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은 아이들 것이고 사랑은 청년 것이고 그리움은 뭔가 이렇게 더 성장하고 싶은 사람 것이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끊임없이 있을 때 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요 메이저가 되면 시 못 쓰는 겁니다. 마이너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싶고 개성 속에서 채우고 싶고 뭐 올리고 싶고 그립고 뭔가 보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고 이런 사람이 돼야 시를 쓰는 거죠. 근데 나는 그걸 물어보면 뭐 내가 할 말이 없다. 아까 왜 시를 쓰느냐? 사랑을 쓰는 시 기본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시를 안 쓰면 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연애시라고 했잖아요. 연애라고 했잖아요. 인생은 연애처럼 살아야 돼요. 지금 연애가 사라진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렇다고 해서 혼외정서하고 뭐 다른 여자하고 바람에서 더 나가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하고 연애를 해야 돼요. 음악하고 연애하고 어떤 뭐 친구들하고도 연애하고 꽃하고도 연애하고 등산하고도 연애하고 여행하고도 연애하고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연애예요. 바로 그것이 이제 시의 소재죠. 어떻게 하면 재밌는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재미있는 어른? 네, 재밌고 유쾌한 어른. 왜냐면 요즘 어른들이 사는 게 재미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재미있다고 그러는 것은 남이 볼 때 재미있는 거야. 유쾌한 것도 남이 볼 때 유쾌한 거야. 지금 잘못 생각된다. 왜 어른들이 삶이 재미없고 유쾌하지 않다고 그러면 본인이 얘기한 거야. 나는 그러면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만 있는 줄 아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나는 말하고 싶어요. 유쾌하고 재미있게 보이려고 노력하시라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유쾌하고 재미있어지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보라고. 나는 별로 안 유쾌해. 지금 다리가 아프다. 붕대를 이렇게 많이 감았어. 굉장히 많이 감았어. 근데 이거 아프다고 내가 짜증 부려서 내가 좋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유쾌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짜일지는 모르지만은 유쾌해지는 거예요. 말할게. 행복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얘들아, 이 세상에 공부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단다. 이 세상에 책 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단다. 내가 책이 150권이야. 와. 내가 쓴 책이 150권이야. 내가 책을 150권을 썼어도 저걸 다 하나씩 쌓아놓으면 내 키보다 높을 거야. 어? 올해도 6권이 나오는데 올해 한 10권 더 나올 거야. 나 지겨워. 지겨워. 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책을 많이 내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어? 그냥 유쾌. 아까 뭐라 그랬어? 유쾌하게 살. 유쾌하고 재밌게. 그치. 재미없는데 재미있다고 생각하면 재미있는 거야. 그리고 자꾸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보이려고 자기가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재밌네? 내가 별로 재미없는데. 유퀴즈도 내가 별로 재미없었다고. 그냥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재밌다고 말한 거지. 그건 내가 재밌는 게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재밌다고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재밌다고 하니까 나도 재밌더라고. 그런 거예요. 인생에 천사가 없어요. 없어요. 네. 없는데 살다 보면 천사가 있어요. 난 우리 집사람이 천사예요. 오. 우리 집사람 천사예요. 나한테 그렇게 천사 일을 해요. 그게 그 사람도 천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욕하고 막 화나면 막 두드려 부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천사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노인들이 자꾸 재미없다고 생각하니까 재미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꾸 그 옛날 생각만 하지 마. 아까 얘기했잖아. 호기심. 새로운 걸 하라고. 자기가 젊어서 어려서 청소년 시절에 해보고 싶었던 일을 찾아라고. 나는 62세 정년퇴직하면서 결심을 한 게 있어요. 뭐야? 노인정에 안 간다. 어. 동창회 안 간다. 선생님들 모이면 삼락회 안 간다. 절대로 안 간다. 안 갔어요. 나는 그 시간 있으면 음악 듣겠어요. 그 시간 있으면 나는 그림책 보겠어요. 그 시간 있으면 나는 나가서 풀꽃 그림 그리겠어요. 그 시간 있으면 난 낮잠 자겠어요. 왜? 밤에 일어나서 글 쓰기 위해서. 아까도 글 한쪽 썼어요. 나는 이 인생 머릿속에 말이죠. 내가 할 일이 이렇게 끄다닌 게 있어요. 하나 일을 세우면요. 한 5년 정도 합니다. 끝없이 해요. 끝없이. 지금 300페이지, 400페이지 책인데 한 70페이지 썼어요. 써야죠. 써야 돼요. 그게 책이 나가서 잘 팔리냐, 그거는 저 넘어 얘기야. 문제는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말하죠. 애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중등학교, 고등학교에 내가 자주 가서 말하는 거예요. 상 받으려고 1등 가려고 공부하지 말라고. 열심히 하다 보면 1등으로 가고 상도 받는 것이다. 아인슈타인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어려운 것 같아도 쉬워요. 가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성공은 다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책이 잘 팔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 팔기 위해서 시를 쓴 게 아니에요. 우선 나를 위해서 시를 썼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잘 지내기 위해서 썼고, 그리고 많이 썼고, 오래 썼고, 그러다 보니까 책이 엄청 팔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열심히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성공은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 네. 사랑이 사랑이지 뭐냐. 왜냐면 사랑은 뭐야? 많은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뭔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도 모르는. 아 진짜요? 나는 지금도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미워도 밥을 주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면 됐어. 그걸 전혀 수정할 필요가 없어. 내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뭐 50년, 60년 계속 하는데도 잘 모르겠어. 가장 답을 내기 어려운 것이 사랑이다. 그러면 그런 대로 이 수준에서 사랑에 대한 내 답, 사랑의 답합.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봐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가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내가 생각하는 답이야. 근데 이건 답이 아니야. 그냥 임시 답이야. 그리고 내가 그
그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에요.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게 내 사랑에 대한 답에 대한 대전제. 풀꽃이 인간관계의 공식 같아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편견을 갖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답이 있네. 편견을 갖지 말아야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대로 봐줘야죠. 그리고 나보다도 저 사람 편에 서서 봐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렇게 봐주지는 않아요. 내 편에서 봐주지. 근데 노력을 해야죠. 그게 뭐냐? 시의 세계에는 엠파시예요. 감정이 저 사람 편에 서서 봐줘. 그게 시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나는 뭔가는 모르지만은 내가 이제 잘은 모르지만은 엠파시, 감정이입 뭐 이런 생각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그 풀꽃을 쓰지 않았어요. 감정이입, 엠파시, 내 감정을 어떤 사물이나 어떤 다른 사람한테 투사해서 그 사람이 되어서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시인이지만 전에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학교 국어 시간에 시인의 의도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국어를 배울 때 시인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 그게 그 학교 교육이 왜 그러냐면요.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수능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이것도 이제 당돌한 발언이지만 진정한 시를 위한 어떤 의도나 노력이나 도움이라면 수능에서 시를 빼야 돼요. 그렇게 해야 시가 시대로 감상이 되고 전달이 되지 시 본래 그게 맛이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때 시는 감상하는 것이 일단은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따지면서 본다. 두 번째는 느끼면서 본다. 그런데 느끼면서 보는 것이 맞는 거거든. 근데 그 느끼면서 보다 보면 답이 흔들리니까 따지면서 보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80%의 이 감성적 영역과 20%의 이성적 영역이 있는데 그 이성적 영역 20%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시는 이 80%로 이렇게 흔들리는 영역이거든요. 답이 왔다 갔다 해요. 80%는. 그렇잖아요. 하늘에는 달이 어떤 때는 배고플 때는 먹고 싶은 빵떡으로 보고 어떤 때는 그리운 사람 얼굴을 보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람 얼굴하고 빵떡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이제 8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감정의 영역인데, 감성의 영역인데, 그래서 따지면서 80%로 보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근데 20%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시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나는 또 그걸 두 가지를 겸비한 방법으로 들여다보며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따지지만은 그 감성을 죽이지 않고 같이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하는 방법을 들여다보며라는 그 어떤 프랙티컬한 그 실천적인 것은 난 잘 모르겠는데 내 생각으로는 그래. 들여다보면서 볼 수도 있다 이게. 좀 따지긴 하더라도 그 대상을 죽이지 않고 분해하지 않고 자르지 않고 살려놓은 채 보는 방법도 있다고 소리예요. 시를 살려놓은 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따지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게 이렇게 좀 따져본다는 거. 그래 네 생각은 그러냐? 내 생각은 이런데 아니야 이럴 거야. 이렇게 해서 중간 답을 내는 것이 그게 이제 들여다보며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건 그 실천적인 것은 난 모르겠어. 나는 이제 그런 몫이 아니니까. 그래. 그러면 그때 학교에 있을 때 당시 학생들이 이제는 사회의 중역이 됐을 텐데 그 학생들은 지금 최고의 시인이 된 나태주를 보면서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알아 그걸? 연락을 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해도 내가 알지 못하지 뭐. 그건 그 사람들 몫이야. 오긴 와. 지금 내가 가르친 애들이 지금 70, 내가 제일 나이 많은 애가 73살까지 있어. 내 나이보다 4살 아래짜리 있어. 우와. 73살도 내 제자였어. 그때 학교 제자. 그럼 학교 제자. 내가 20살 때 제자 선생인데 걔가 4살이니까 16. 중학 6학년 그랬으니까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걸 내가 알아. 근데 나는 그 애들보다도
뭐 내가 더 젊다는 거 그런 건 아니지만 나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개의치 않아요. 걔들이 어떻게 보든 그건 언제든지 난 이렇게 생각해. 네가 보는 건 네 몫이고 내가 하는 건 내 몫이다. 그래서 남의 이목을 내가 전혀 두려워하거나 아주 눈을 감거나 두려워하지 않거나 감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내가 급해. 내가 가는 게 급해. 어? 어. 그걸 뭐 이런 말도 있다. 일모도원이다. 나는 어둡고 갈 길은 멀다. 이 어떤 대통령은 하거든요. 일모 나는 어둡고 나는 저물고 도원 갈 길은 멀다. 나 지금 일모도원이야. 자네도 빨리 하고 가야 돼. 네. 내가 할 일이 많아. 네. 이게 인생이야. 어? 일모도원. 무슨 소리 알아듣지? 네. 다음. 학생들도 많이 가르쳐 보시고 시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지목시지. 지목시지. 왜냐면 걔네들이 원하는 것을 못 찾는 것은요. 걔네들한테 결핍을 주지 않는 까닭이야. 아주 큰 문제야. 그걸 내가 어떻게 이겨? 부모들이 다 해줬기 때문에 원하는 게 없는 거야. 아니 다 해줬으니까 원할 게 없잖아. 어? 아니 생각해봐라. 맞아요. 아주 배고픈 아이는 뭐가 원하는 걸까? 실컷 먹는 거겠지. 다 해줬으니까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걸 나보고 답을 찾으라면 어떡하냐. 뭐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다 해줬단 말이야. 다 해준 거예요. 지금 큰일이야. 그걸 나무라는 건 아니지만 에? 지금 학교 아이들이 책도 안 갖고 다녀요. 책이 두 벌이야. 학교에 있고 집에 있고. 그게 책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책이 그냥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원하는 게 없어요. 원하는 것이 없게 해주고서 어떻게 원하는 걸 없는 것을 없다는 것을 해달라고 그러냐? 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런 말이 있어. 시드니에 사는 그 교포가 한국에 있는 그 개나리가 좋아서 개나리를 한두 막을 안 갖고 가야 되는데 충격 가져갔대. 그 심었대. 시드니에다. 그게 늘 따뜻한 나라거든. 근데 심었는데 개나리가 엄청나게 자라다는 거야. 막 그냥 키 높이까지 막 그냥 막 이렇게 이만큼 크거나 좀 막 자라는 거야. 울창하게. 근데 꽃을 안 피우더라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 와서 꽃 키우는 사람한테 물어봤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겨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네. 그럼 그걸 뭐라고 하냐? 춘화 현상이라고 그래. 춘화. 봄춘자 될화. 봄 되는 현상. 어? 난초도 따뜻한 그 아파트에다가 이 사계절 계속 놔두면 꽃을 안 피워요. 추워야 꽃을 피우는 거야. 그걸 어떻게 키워? 그건 해결 방법이 없어요. 있지. 그 집이 망하면 해결이 되는 거야. 어? 지금 너무 망하지 않아서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참 희한한 일이다. 이제 연애하는 방법도 과외 선생을 들여야 되고, 첫날밤 지르는 것도 과외 선생을 같이 들어가야 되고, 신혼여행도 같이 가야 될 판이야. 좀 미치지 않았냐? 맞아요. 그러면 직업 만족도는 어떻게 되세요? 나? 5점 만점에. 5점이지 뭐. 그냥 만족하니까 만족하고. 그냥 만족하는 게 만족. 그냥 만족하니까. 그럼요. 자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유퀴즈에서 얘기했잖아. 우리 집은 8천만 원이라고. 8천만 원이 나의 만족도하고 관계는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좀 모아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내놓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내놓을까? 아무 데나 내놓은 건 아니지만 내가 내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생각해봐. 100섬을 이제 못 가져서 99섬을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 뭐 달라겠대. 그러면 99섬 가진 사람은 한 섬이 부족하지만 만족도가 99% 만족도가 없고 99%가 불만족인 거야. 근데 한 섬을 가진 사람은 이게 자기 다야. 근데 이것이 참 너무 고마운 거야. 그러면 그 하나가 100%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만족도는 양에서 오는 게 아니다.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다. 달레라마가 얘기했어요. 탐욕의 반대는 무욕이 아니라 만족이라. 탐욕의 반대는 무욕이 아니라 만족이다. 그러니까 나는 만족을 하는 거지. 뭐 많이 있어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이루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 이건 어디서 오느냐면 내가 많이 잃어버려 봤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아니요, 이해돼요. 돼요? 네. 이해되는 척 하는 거야. 진짜 돼요. 왜냐면 인생은요, 애들한테 자꾸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자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렇지, 단순해. 그렇지 않아요. 많은 실패 요인을 다 가지고 너무 많이 최대한대로 가질 수 있을수록 그 사람은 성공도가 높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를 배우는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 망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필요학. 실패는 꼭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실패 없이는 좋은 어떤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티베트 속담 9번 실패했다면 9번 시작했다는 얘기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 9번 실패한 것이 전혀 무익한 것이 아니다 그런 소리예요. 9번 실패했다면 9번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9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더 강한 거예요. 물론 이제 실패에 대한 그런 어떤 기시감, 예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이 더 실패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다부지게 마음 먹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은 그거 알았어요. 그거 빼놓고 하면 되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초등학생이 길을 가다가 선생님의 직업에 대해서 묻는다면 뭐라고 말을 하실 건가요? 그것도 궁금 맞다. 그렇게 물어본 애가 없는데. 만약에 뭐라고? 선생님. 직업이 시인인데 시인인데? 네. 시인은 직업이 아니야. 그 직업을 조사를 했는데 네. 그 직업 순위가 가장 낮고 수입이 가장 낮은 사람이 수녀하고 시인이야. 네? 시인은 돈 씻어서 직업 삼아서, 직업이라는 건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나오는 곳인데 씻어서는 도저히 돈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수녀님하고 시인이 가장 돈이 낮았다니까. 그게 직업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을 직업으로 볼 수가 없어요. 수녀도 그 직업이 아니야. 직업 이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시인이라는 말 속에 직업이 아니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시인이잖아. 네. 시인이잖아. 사람이잖아. 네. 그러면 직업이 되려면 가가 돼야 돼요. 작가. 그렇죠. 그래서 자꾸 시인들 보고 작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시를 써서 돈을 좀 벌고 자기 밥벌이가 되면 작가예요. 물론 작가는 소설가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뭐라고 소설가, 작가, 수필가, 평론가, 무슨 뭐 음악가, 화가 다 돈이 있는 거예요. 작가라는 말은 하나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집. 그리고 그 집에 들어오려면 돈을 내야 돼요. 그게 작가야. 근데 시인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고, 나는 절대로 시인이 직업이 된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직업을 가졌어요. 그게 선생님이에요. 나는 시인을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묻는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그냥 시를 쓰는 사람이란다.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직업병이 시인을 하면서 영향을 끼친 게 있나요? 시인이기 때문에 학교에 영향을 끼친 건 없어요. 내가 볼 때요. 오히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조금 소홀히 했겠지. 그건 내가 미안하게 생각해. 아이들 가르치는 시간에 시를 썼을 수도 있고, 뭐 원고 정리를 했을 수도 있고, 뭐 멍하니 다른 걸 보고 시상을 뭐 한다고 애들 그걸 뺏을 수 있고. 나는 오로지 선생일 수가 없었어요. 그건 좋은 선생이 아니지. 그냥 겨우겨우 한 선생이었어요.
그래도 나는 직업이 선생이기 때문에 밥벌이, 그게 직업이라는 것은 밥벌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아주 개념 정의가 확실해야 돼. 직업이라는 건 밥벌이다 이거야. 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생활이 되고. 그런데 시인이 밥벌이가 안 된다는 걸 알았으므로 밥벌이로서 직업을 내가 지켰어요. 그래서 정년 때까지 했고 교장도 했고 다 했어요. 할 만큼 했어요. 했는데 나는 그냥 기본 하는 선생이었어요. 좋은 선생이 아니고. 그래. 직업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있나요? 나 없어요. 없어요. 나는 없어요. 나는 진짜로 오해 편견 없어요. 사람에 대한 편견도 없고요. 나는 또라이 같은 인간들을 좋아해요. 우리 집 사람이 나보고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 당신은 또라이들을 좋아한다고. 왜냐면 내가 또라이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아이들 좋아하고. 나는 어른들이 좀 실수하는 건 난 못 봐줘. 노인 실수는 절대로 나는 못 봐줘. 그런 아이들 실수는 봐줘. 애들이니까. 왜? 애들은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해서 걔가 성장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자전거를 확 잘 타는 사람 없어요. 넘어져 보고 자동차를. 나도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다니까. 이게 어려서부터 타던 자전거인데 저기 내려가다가 거기 자전거를 이게 새로 산 자전거예요. 누가 사줬어. 옛날 자전거는 핸들이 이렇게 돼 있어. 그게 이렇게 하니까 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탁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 핸들이 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거기가 넘어가는 데가 있어. 내려가다 보라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파진 데 있어요. 물바지. 근데 거기를 하는데 이걸 가서 탁 치면서 이렇게 하면 넘어가요. 근데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전거가 넘어져 버리더라. 그래서 2번 넘어졌어. 한 번도 아니고. 한 번은 여기 넘어지고 여기 넘어지고 한 번은 여기 넘어졌어요. 여기는 조금 넘어지고 크게 넘어졌어요.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것이 뭔지 아니? 왜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거기서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타면 탈까 안 탈까요? 안 타요. 안 타지. 그게 인생이야. 응?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안다고. 만약에 넘어지지 않았으면 내가 얼굴을 깰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굴을 안 깰 수가 있지. 무릎팍 2번 깨고 얼굴을 안 깼으니 다행이야. 그쵸. 이게 이 사람 유쾌해졌는가 봐. 좀 재밌어요. 그러면 시를 쓰기 위한 생각의 기초는 어떻게 만들어 나가세요? 참 굉장히 궁금했다. 그걸 어떻게 만들어? 그걸 다 보고 어떻게 해결하냐? 기초는 조금 너무 학구적이거나 너무 굼뜨거나 그렇지 않는가? 질문 자체가. 생각의 기초. 네, 기초. 생각의 기초를 어떻게 만들어? 뭔가 경험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그런 건 없어. 그래요? 생각의 기초가 어떻게 그렇게 나와? 그냥 나는 시를 쓰는 그 사람의 마음 태도는 겸손하고 부드럽고 고와야 된다고 생각해. 겸손하고 부드럽고 고와야 된다. 순해야 된다. 무슨 시는 격한 상태에서 나오지만 왜 그러냐면 겸손하고 부드럽지 않으면 바뀔 것이 못 들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 기초는 기존관념이라든가 선입견을 대주성을 갖지 말아야 돼. 그래서 어린애처럼 마치 그 촛불을 볼 때 한 번도 불에 뒤어보지 않은 아이가 촛불을 잡으러 가는 것처럼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생각의 기초보다도 생각의 기초. 신은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럼 느낌에서 나오는 거지. 신은 생각이 아니야. 신은 느낌이지. 느낌이고 이 느낌은 이 감각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피부 감각이나 이런 데서 보고 느끼는 감각이 딱 있으면 이게 이제 거기서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예쁘다, 좋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굳어지면은 그것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은 상당히 선입견하고 관계가 있어요. 저런 거 생각은 말하자면 느낌 그러니까 감각, 느낌, 이 감정 이것이 굳어져 가지고 이게 정리가 된 것이 생각이에요.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그게 어디로 같이 갈 수 있느냐면 그게 바로 선입견 기존 개념 자기 어떤 틀로 가는 거예요. 개념
틀, 프레임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인은 그런 프레임을 갖지 말아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안 가져야 돼요. 아, 저것은 불이야. 뜨거워. 이게 일단은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 저것은 뜨거운 거, 만지면 안 되는, 이게 틀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기들은 그런 걸 안 가졌기 때문에, 오, 잡아보자. 아, 예쁘다. 뭐 이렇게, 과자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을 보고 과자 같다고 생각하는, 느끼고 하는 그게 시인의 생각이에요. 그 생텍쥐페리가 그런 말을 했어. 그래서 옛날 사람이나 좋은 사람의 말을 우리가 자꾸 외워두는 것이 좋은데, 어린 왕자 서문에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어린아이 시절이 없었던 어른은 없다. 그러나 어린아이 시절을 기억하는 어른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게 시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아이 시절을 기억하는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 시절을 기억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어른이 시인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하드웨어는 몸은 늙었는데 그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각기관이나 어떤 반응 자체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철없는 사람. 그래서 시인으로 같이 사는 배우자는 매우 힘들어요. 나는 잘 쓴 것 같은데 큰 반응이 없던 거나 나는 별로인 것 같은데 의외로 큰 반응이 있었던 것은 내가 잘 썼는데 다른 사람이 반응이 없어도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별론데 별론 건 아니지. 그냥 슬쩍 썼는데 다른 사람한테 좋은 반응이 있으면 또 그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야. 쓱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쓱? 쓱. 그리고 울컥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시라는 것은 울컥 솟아오는 것을 쓱 쓰는 거예요. 쓱 쓴다는 건 뭐냐면 편안하게 그냥 가볍게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쓱 쓰는 거예요. 그냥 쓱이에요. 그래서 울컥 쓱을 얘기하고 싶어요. 시는 본래 울컥한 것이 재료인데 그 방법은 쓱이야. 그러니까 막 힘들게 쓰는 게 아니야. 쓱 쓰는. 근데 이 쓱 쓰는 것이 바로 독자들한테 반응이 정말 좋아요. 왜냐면 이걸 어렵게 쓰면, 표현이 어렵게 쓰면 독자들이, 그게 이런 게 있죠. 품질이 좋긴 좋은데 독자들이 그걸 받기에는 좀 까다로울 때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미원이라는 그 조미료가 있었어요.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미풍이라는 조미료가 나왔어. 그건 몰라. 그래, 가만히 있어. 그래서 미원이라는 조미료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미풍이 더 좋은 조미료라고 생각해서 미풍에서 내놓은 거예요. 근데 미원이 나왔고 미풍이 두 개가 구멍가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입에 쓱 그냥 싹 들어간 게 아니라 미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미원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원이라는 말하고 미풍하고 할 때 이 소리가 미원, 미풍, 미원, 미풍 뭐가 아주 놓고 얘기할 때 동시에 놓고 해도 미풍보다는 미원이 빨리 와요. 미원 빨리 오잖아. 미풍, 피읍자가 이게 좀 그렇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와갖고서는, 가게 와갖고서는 근데 자기 필요하면, 조미료가 필요하면 조미료 주세요 안 해요. 미원 주세요 그랬지. 그래서 조미료의 대표가 미원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쓱이야. 그거는 미원회사, 미풍회사가 망했다 해서 미풍회사에서 그 조미료를 잘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성껏 만들었는데도 망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쓱이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왜 시를 쓰고 읽어야 될까요? 사람은 그 이성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 감성적인 존재인데, 이 감성이라는 것은 살다 보면은 더러워져요. 말하자면 감성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때가 낀다 그런 소리예요. 근데 이게 날마다 껴요. 날마다 끼고, 이게 오래 가면 더 많이 끼고.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은 본래가 아름다울 수 있고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름답지 않고 밝지 않고 이제 후질러지고 나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놔둘 수도 있지만은, 그냥 놔두는 것보다도 그걸 깨끗하게 다시 바꿔야 돼요.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빨래를 해야 돼요. 세탁을 해야 돼요. 목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세탁하고 빨래하고 목욕하는 것이 나는 시라고 생각해요. 맹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명명덕이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인간은 본래가 명덕이라고 했어요. 명덕. 밝을 명자 더 큰 덕자. 인간은 본래 태어나기를 성성설을 주장한 분이기 때문에 밝은 덕을 갖고 태어났다. 선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동정심이 있고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인간인데 살다 보니까 이 명덕이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마음이 이 꾸겨지고 더러워지고 때가 묻은 거예요. 명덕인데 명덕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를 더 붙여서 명명덕 그랬어요. 명덕을 다시 밝게 해야 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다시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질러지고 더럽혀진 걸레 같은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빨래하고 세탁하고 이렇게 씻는 것이 시다. 그래서 시로 마음을 씻어라. 또 하고 싶어요. 교사로서의 나태주, 또 시인으로서의 나태주, 사람으로서의 나태주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람이죠. 사람 속에 시인과 교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사람 보따리 안에 시인과 인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을 넘어선 건 안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사람의 도움이 되는. 그래서 홍익인간이 돼야 돼요. 홍익인간. 단군 말씀인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시인으로서도 홍익인간이 되고 교사로서도 홍익인간이 돼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사람, 그 다음에 시인, 겹쳐지는 부분도 있겠지. 큰 전체 집합 속에 시인이 있고 사람이 있고 약간 교집합이 있겠지. 근데 이제 많이 교집합은 없어요. 큰 집합에 부분 집합, 사람이라는 큰 집합 속에 부분 집합으로서 시인과 교사가 있겠지. 근데 그 사이에 조금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하나로 말한다면 홍익인간이 돼야 된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해야 돼요. 이롭게 하지 않은 것은 다 나쁜 거예요.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사람을 이롭게 해야 돼요. 사람한테 해롭게 되면 안 된다. 그게 단군이 하신 거야. 맞아.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나이 들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냥 늙으시면 되지 뭐. 그냥 늙으시면 되고 너무 행복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까? 그냥 늙는 게 좋겠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좀 좋게 잘해줘. 그리고 행복은 혼자서 행복한 것이 아니니까 너와 더불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너무 억지 쓰지 마시고 그리고 때로는 내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 젊은이의 포기는 매우 불행하고 나쁜 일일 수도 있어요. 악덕일 수도 있는데 노인의 포기는 아름다움일 수 있어요. 노인의 포기, 돈에 대해서 포기하고 뭐 씩씩한 것에 대해서도 포기하고 건강에 대해서도 조금 포기할 때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요? 아직 안 늙어봤으니까 몰라요. 건강도 포기할 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너무 막 이럴 때 더 나빠지는 거예요. 나는 뭐 이 정도면 됐어. 그래서 그 한 가지로 끝에 묶으면 만족이라는 말이 좋겠어. 그래서 이제 교육학이론에서 이제 인간의 발달 중에서는 그걸 통정성이라고 그래요. 통정성. 통정성. 자기 인생을 통제하고 질서를 잡는 그런 마음. 통정성. 그런 통정성이 있기를 바래요. 노인에게 어떤 과업은 성장하는 노인으로서 가져야 될 과업은 통정성을 갖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전체를 내려다보고 주변도 바라보고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포기하고 내주고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노인은 갖고 더 씩씩해지고 더 용기 있고 더 파워풀하고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걸 자꾸 가질 때 더 불행해져요. 적당히 솔직하고 나 피곤하다. 나 아파. 그럴 때 덜 아플 수가 있어요. 막 안 아프다고 막 그거 다시 또 과당하는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인터뷰 어떠셨어요?
골치 아팠다. 저는 서울에서 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랬어? 네. 다행이야. 인터뷰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골 아픈 거예요. 인생도 골 아픈 거예요.